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젊은 정치인들이 나오고 있어요.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39세에 당선이 됐고요. 뉴질랜드 총리 저신다 아더는 37세에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 시장이 2500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정치인이 당선이 됐는데 이 비르지니아 라즈라는 사람은 37세에 당선이 됐고, 스페인에서 현재 새로운 돌풍을 몰고 있는 포데모스의 당대표인 파블로 이글레시아스도 37세에 당선이 됐죠. 근데 우리는 어떨 것 같으세요? 현재 지방의회 의원 중에 청년 비율이 2에서 3%입니다. 근데 실제 2030 비율은요? 35에서 36%예요. 이건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35에서 36%의 청년들의 문제와 고민, 상황들을 정말 절실하게 자기 문제처럼 여기면서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존재가 정치 영역에서 100명 중에 2명 있다는 얘기니까요. 그거 말고도 모든 조직에서 젊은 피란 생명력과 혁신을 상징하는데, 이 정치 영역에서는 그 퍼센트 지수로 치면 2% 정도 된다는 의미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위험 상태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낀 청년들이 모여서 만든 게 청취 펀딩입니다. 청년 정치인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국의 이제 지방에서 정말 얼마 안 되는 청년 출마자들이랑 다 연락을 해가면서 물어봤죠. 뭐가 어렵냐? 다 어렵다고 해요. 다 없고. 근데 정리를 해서 추려보니까 없는 3가지가 딱 있었어요. 자금 부족, 세력 부족, 경험 부족입니다. 그래서 청취 펀딩은 정치 혁신의 뜻 있는 청년 출마자와 그 출마자를 밀어주고 싶은 시민을 연결하는 비영리 플랫폼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기본 체계는 시민이 가치에 동의하는 청년 출마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청취라고 부르는데요. 청취는 선거운동을 하고 이후에 빌려준 돈을 이자를 덧붙여서 받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게 안 갚으면 선거법에 걸려요. 그래서 이 점을 활용해서 잃을 걱정 없이 미래에 투자하세요 라는 의미를 표로 상징을 했고, 다음에 이게 저희가 2달 만에 만든 건데요. 청년 출마자가 이제 시민들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청년 출마자와 관련된 그 내용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지역에서 정치를 시작하게 됐고, 뭘 바꾸고 싶고, 어떤 가치들을 지키고 싶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영상과 글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들은 저기 문의의 응원 메일도 보내고 메시지도 쓰고 펀딩도 합니다. 근데 여기 청년 출마자들에겐 공통점이 있어요. 헬 정치 파괴를 위해서 초정당적으로 뭉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태 정치를 타파할 수 있는 5대 원칙과 3대 약속을 정하고, 그 약속에 동의할 수 있는 청년들이라면 정당을 상관하지 않고 받고 지원해주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아주 많이 발생했어요. 일단 돈과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팀원들이 각자 모두 다 업이 있다 보니까 최후의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최후의 2인이 남아서 일들을 다 진행을 해야 했고, 또 선거법이 굉장히 여러분 생각보다 빡빡해서 뭔가 새로운 거, 좀 더 재미있는 걸 해서 시민들과 함께 하고 싶어도 잘 안 됩니다. 이게 선거법 위반이라 그래서 40만 원의 공감비를 생돈을 돈도 없는데 날린 상황도 있었고요. 또 가장 기본적으로 선거 운동하기만도 힘든 청년 출마자들이 자기 콘텐츠를 뭔가 만들 시간이 없어서 없기도 하고, 그 채권과 채무 관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서류 작업도 못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일이 만들어서 지원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제 직접 청년 출마자들이 어려우니까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을 해서 이제 홍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곳곳에다가 이런 것들을 흩뿌리고 이 청년 출마자들도 자기를 이 콘텐츠로 홍보를 해서 페이스북 페이지 도달률이 81만 5천여 명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나서 각종 언론사에서 연락이 와서 청취 펀딩을 소개하면서 굉장히 이색적인 청년 출마자들이 있다, 관심 있지 않느냐 하면서 직접 연결을 해서 한국일보나 한겨레나 곳곳에서 좀 핵심 기사로 다뤄주기도 했고, 한국일보 같은 경우에는 일면 특집으로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궁금하실 텐데요. 결과는 펀딩 총 참여 시민, 그러니까 직접 돈을 투자한 시민들은 405명이었고 펀딩 총 모금액은 1억 4천만 원 정도 됐어요. 그리고 2030 유저가 전체의 70% 이상이었어요. 저희는 이걸 되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이 없다, 투표를 하지 않는다라는 예전의 말들이 아니라 진짜 뭔가 정치 혁신을 꿈꾸는데 경로가 없었을 뿐 우리는 충분히 준비가 됐다, 뭔가에 도전할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숫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되게 힘내서 했던 부분이 초당적 청년 출마자 커뮤니티 형성이에요. 청년들이 다 점점이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혼자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을 모아서 그 선거 교육도 해주고,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교육도 해주고,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자원이나 뭐 노하우가 부족하니까 서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카톡 같은 방을 열어서 노하우를 공유해서 서로 부족한 자원을 보완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일들을 해서 커뮤니티를 유지를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2명 중에 4명이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청년 출마자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의 개념을 넘어서, 그러니까 시민들이 직접 자기가 애정할 수 있는 청년들을 만나서 그 플랫폼을 통해 만나서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물질적이고 뭐 정신적으로 청년 출마자들은 그 도움을 받으면서 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로 발생하는 시민과 정치인의 그 먼 간극을 좀 많이 좁힐 수 있는 어떤 기점과 계기들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라고 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는 국회의원이라든지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렇게 뭔가 접점을 많이 만들어서 시민과 정치 이 둘 사이의 간극을 계속 줄이는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싶고 그런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희의 목표는 정치인의 시민 주권에 대한 경각심을 좀 높이고, 시민은 정치 혐오를 완화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시스템의 혁신을 꾀하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